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새롭게 만나는 것 같네요, 느낌이. 그쵸? 엊그제 만났는데 또 만난 듯한 느낌. 그쵸? 봐봐요. 오늘은 우리가 뭘 하고자 하냐면요. 국토개법에 대한 부분에, 이제 공짜로 하는 특강, 무료 특강이라고 하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특강. 그쵸? 봐요. 오늘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자꾸 이제 뭐 하시는 거죠? 오늘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4주 동안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리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이 국토개법의 이제 베이스를 잡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공법의 뭐 절반 이상 가까운 부분을 차지한다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말을 설날 때 앞으로 매년 이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설날 시작할 때 주말에 이제 국토개법 한 6시간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해서 전체로 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하고 진행하게 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법에 대해서 국토를 계획하자라고 하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본다면 12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항상 설명하다시피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매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규제를 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계획을 만드는 건데 그 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이용을 규제하고자 하는 거, 이걸 배우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월 달 내내 배웠으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시는 거고, 우리 짧은 6시간 동안에 우리 이거를 전체를 뭐 16시간 수업한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잊지 않도록 뭐 하죠? 거점을 다시 찍어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나머지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부양할 수 있도록, 올라올 수 있도록 뭐가 된다? 동기부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 안 될 때 부담 갖지 말고 전체적으로 6시간 정도씩 혼자서 스스로 볼 수 있게 또 올려놓을 거니까 반복해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거를 기억을 상기시켜야 돼요. 그러면 주변 것들이 따라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섬세하게 막 보는 게 아니라 뭐 하죠? 가라앉아 있던 기억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부양을 위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 이런 거 흐름들 보면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문제 하나 드렸죠? 그렇죠? 확인 문제를 20문제 드렸을 거예요. 중간고사 비슷하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중간중간 내용 진행하다가 문제 확인할 거니까요. 뭐 1교시 끝나고 나서 등등등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본 다음에 마지막에 그 20문제는 또 제가 한 15분 정도 리뷰해 드릴 거예요. 쫙 한번 이렇게. 그러면 또 오늘 뭐 배웠나? 어느 정도 기억은 나거든 또. 그쵸? 그래서 오늘 막 무리하게 막 숨가쁘게 막 달리면서 막 하드하게 들어가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추석 설날 영화 보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릴렉스 하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릴렉스 주무시면 안 되고. 그렇죠, 여러분? 굳이 명절에 시골도 안 가면서 왔는데 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해야 붙어요. 시작! 맨날 붙고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뜻이 있으면 뭐 하죠? 길이 있다고 하고 문이 열리게 돼 있는 거니까 조금씩만 좀 기운들 내보시면서 해보세요. 막상 시험 붙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붙기 전까지만 또 대단해 보이는 거지.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평소에 지나가다가 중개사무소에 앉아있는 그 아주머니들 보면 복토방 아줌마구나 이러고 지나가다가 요즘 들어 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고 지나가다 보면 리스펙트. 저분들도 이런 거 경험했다는 거야. 대단하다. 이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들 중개 보조원이에요. 그죠? 사장님은 나중에 나오시니까 아침 일찍 안 나오셔요. 그렇죠, 여러분? 학원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리고 대선 있을 때까지는 거래가 별로 없을 거니까 이제 공부하는데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대선 끝나고 나서 뭐가 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개보조원분들도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지. 그럼 첫 번째 페이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예상은요, 한 1교시에 압축하고 도시계획 등에 관련된 거 보고요. 2교시에 용도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 보고요.
3교시에 지구단위 계획 등, 4교시에 도시계획시설, 5교시에 개발행위허가 이래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리뷰 그러면서 마무리. 그리고 1시간씩 1시 반까지 하고요. 점심 먹고 또 1시간씩 1시 반, 5시 반까지 하고요. 살짝 뭐다 리뷰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6시 안쪽에 끝날 거예요. 너무 막 7시, 8시, 막 9시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맨날 뭐 특강 한다 그러면 몇 시에 끝나나요? 점심 몇 시에 먹나요?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봐봐요.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매번 얘기하죠. 국토라는 거를 뭐 하자 우리가 계획을 하자. 계획에서 뭐 한다고 우리가 규제하고자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토를 계획하는데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려고. 그렇죠? 요걸 배우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12문제가 나온다고 매번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우리가 매번 얘기하죠. 국토라는 게 밑에 보시면 지도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국토가 있는데 이 국토라는 걸 우리가 한꺼번에 계획을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가 필요하다고 했고 국토를 뭐다? 이루는 기초 단위. 우리 뭐라 한다? 서울시와 같은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국에 이런 도시가 몇 개가 있다? 160여 개 도시가 전국에 존재한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 뭐가 되죠? 우리 도시마다 다 도시에 대해서 계획이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그렇죠?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도시라고 나오게 되면 뭐라고 이해하자?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한마디로 관할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서 서울시장이 도시에 대한 부분에 뭐다?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으로 이와 같이 서울시를 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되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전국의 160여 개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게 되고 알다시피 광역시 군수는 제외하는 거 알고 있죠? 왜 제외하죠? 광역시 군수는 여기 광역시에서 만드니까. 굳이 광역시의 군수까지 도시계획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항상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데 서울시란 도시는 제가 복잡하다고 얘기했죠. 그럼 서울시는 복잡하니까 뭐하죠? 기본 틀을 만드는 계획을 먼저 만들어요.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 그래서 종합계획이라는 것으로서 관리계획을 만들 때 지침을 주는 계획이 뭐다? 기본계획. 혹시 도시기본계획 기억나요? 스케치하는 계획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또 처음 듣죠. 그래서 기본계획에 스케치를 해서 기본계획 부합하게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다? 도시를 관리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이걸 우리 다시 길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 그죠? 관리계획은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거. 그래서 규제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얘기하듯이 이렇게 도시계획은 서울시란 도시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거고 전국의 도시마다 다 뭐다? 계획을 만드니까 결국은 국토라는 것의 계획의 이용의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초 단위가 바로 도시예요.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가 라고 매번 설명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뭐라고 나오죠? 도시계획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반시설에 뭐하죠? 설치, 정비, 개량. 시작. 기반시설에 설치, 정비, 개량. 그럼 제가 화살표 해놨죠? 그럼 봐봐요. 서울시란 도시 안에 이렇게 A란 자의 토지 위에 도로가 지나간대요. B라는 자 토지 위에다 학교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럼 이런 경우일 때 요 A, B라는 자를 규제하지 못하면 쭉쭉 뻗은 긴 학교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결정을 하면 봐봐요. 그 도로 등이 뭐가 된다?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져요.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하자. 계획하여 결정한 게 뭐다? 그게 도시계획시설인 거예요. 한번 말로 해봐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서 결정된 기반시설. 이게 도시계획설이에요.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계획으로 뭐가 되죠? 그 계획으로 요 A라는 자의 토지를 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쭉쭉 뻗은 길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하나 때문에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어를 푸시면 돼요. 그냥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해서 결정된 기반시설로서 계획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저번 주에 배웠던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오면 두 개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막 네 개를 넣어놔야지 하나만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즘엔 뭐 들어오면 데리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여러분. 계속 듣는 거예요. 공법은 자습보다는 계속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징그러울 정도로.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해탈의 경지가 이르러요. 여전히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되고 어느 순간 이럴 때가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아실 게 뭐냐면, 다만 이런 경우 존재할 수 있겠죠? 뭐냐? 도로가 있긴 있는데 이게 여기 성남시라는 동네하고 안양시라는 동네하고 여러 도시에 이와 같이 걸쳐져 있는 길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뭐라고요?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다. 이를 뭐라 하죠? 우리가 기반시설 중에서 이걸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광역시설. 그러면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다는 말은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시설은 서울시장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잡아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시작. 이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여기다가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뭐냐? 이게 바로 광역도시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내가 얘기합니다. 봐봐,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V하고 기억나죠?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가운데 거 먼저 내리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뭐라고요?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그 다음에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냐 이 얘기예요. 항상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 건데 어디에 만들어 규제를 하지? 이걸 떠올리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거기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획을 얘기할 땐 계획자만 떨겨놓고 앞에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계획이 어디에 맞는지 안 헷갈려요. 이거를 광역도시계획, 이름 헷갈리는 거야. 광역도시계획. 시작.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 만드는 계획이 뭐야? 바로 광역도시계획인 거지. 그러면 도시계획은 뭐야? 서울시라는 도시의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이 도시계획인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그보다도 뭐다? 더 넓은 곳 어디? 국가계획. 그렇죠? 전국 구상으로 뭐 하죠? 국가계획을 만드는데 국가계획은 뭐가 된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가계획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 국가계획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로 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산 관련된 국가계획은 누구? 국장이라고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당연히 봐봐. 이렇게 해봐. 이게 뭐야? 국가계획이고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이고 그 다음 도시계획인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만드는 범위가 점점 구체화되는 거니까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적합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왼쪽 위에 뭐라고 했어요? 왼쪽 위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시작.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어디에?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다르면 뭐가? 국가계획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외울 거 한 개도 없죠. 그렇죠? 그 다음 뭐가 되죠? 왼쪽 밑에 3번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어디에다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다르면 뭐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고 한 거예요. 계획의 지위 1, 3번 기억하시고요. 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른쪽 중간에서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래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왼쪽 위에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 보일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시작. 그러면 도시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의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그게 어디 일부라는 거야? 서울시 일부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요 동네가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정비구역이었고 거기가 강남의 삼성동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 단지였다고 이해해보자는 얘기지. 그럼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를 위해서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인 거야. 그럼 한 번 더 해봐. 국가계획,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어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서울시에 만드는 거지. 서울시 일부 삼성동의 지구단위 계획인 거야.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례가 많겠네라는 걸 떠올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과 함께 도로 등의 기반시설 또 종류를 본다면 서울시에는 많은 뭐하죠? 기반시설이 있단 말이지. 근데 도로 등의 많은 기반시설이 있는데 이 기반시설의 종류가 7가지 종류 있다고 맨날 외웠던 거. 교공, 유공, 방보환.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이라고 하는 7가지의 기반시설 종류가 나오게 되죠. 맨날 교공, 유공, 방보환 말로만 외우지 말고 정확히 뭔지 알아야 돼요. 대부분이 외워봐요. 그러면 교통시설, 공간시설 하다가 유통공급부터 버벅대다가 공공문화체육 나오면 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게 보건위생과 환경기초 절대 까먹지 마세요. 매번 얘기하죠. 그래서 보건위생은 뭐라고 이해한다? 그렇지. 이건 다 안 까먹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시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장사시설하고 도축장하고 종합의료시설 이런 게 이제 보건위생시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환경기초 관련된 부분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건 아니니까 혼동하지 말라고 했죠. 하수도 같은 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리고 이번 나올 거 빗물 저장 이용시설 꼭 이해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폐차장 같은 것도 교통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이니까 계속 나올 때마다 반복해 봐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보건위생과 환경기초 많이 물어보죠. 근데 이와 같은 뭐를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계획하여 결정한 걸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계획하여 결정했다 이 얘기야. 그리고 그 결정된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뭐다? 위에서 하는 사업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여러분 그리고 오늘 듣는 거 따로 복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듣고 끝이야. 그러니까 들을 때 잘 들어요. 그리고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냥 듣는 게 지금 복습인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보고 집에 갈 때 뿌듯한 마음으로 가세요. 아, 이번 명절 며칠 놀아도 되겠네. 월화수라도. 그런 어떤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지 말고 집에 가서 복습할 생각하지 말고 이걸로 끝내자. 집에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놀아야지. 됐죠? 그럼 봐봐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나온다면 포인트는 도시계획 시설을. 시작.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요거 나올 때 오해하지 말 거. 뭐라고 나오면 안 된다? 기반시설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왜? 기반시설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이 되면 그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인 거니까 도시계획 시설 사업 얘기할 때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고 나와야지 기반시설을 이러고 나오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단계가 뭐라고요? 기반시설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되면 그게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것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 정의 차원도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이래야 맞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뭐라 그래? 이것도 봐봐. 한번 길게 해볼게.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 이게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냥 연결만 시키면 돼. 그러니까 도시란 말이 나왔다. 한 번 더. 그럼 뭐라고 이해하자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있다. 이게 도시계획 사업인 거야.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은 매번 얘기하다시피 서울시 이렇게 있으면 서울시 안에서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한 이렇게 시설 사업을 진행한다. 뒤에 가면 나올 테겠지?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 그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한다. 무슨 사업한다? 정비 사업을 한다. 이 세 가지를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 하는 거고, 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나하나 배우는 게 3주치 분량이라고 매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도시계획 사업.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 우리는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걸 정한다는 거. 그렇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서울시에 대한 도시의 토지의 용도를 정한다. 그래서 뭐라 하죠? 우리가 용도 지역.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가 포인트. 기억나죠? 도관, 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 해. 이랬고. 지역만으로 규제가 완성이 안 되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뭐 하죠? 지구를 정하고.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을 정합니다. 라고 설명을 매번 드렸던 부분입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모든 거를 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할 수 없으니까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뭐라 부른다? 저 엊그제 했어.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뭐라 부른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따로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걸 개발행위 허가.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별도로 허가를 받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 말 기억나죠? 제가 맨날 수업할 때 설명드린 건데 뭐라 했냐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라는 동네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뭐 하죠? 사업하는 게 금방 말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 있다고 했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무슨 사업이 있다? 정비 사업이 있다. 여러분 지금은 아침이에요. 봐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봐봐요. 한 3명 정도 돌아가실 것 같아요. 봐봐요. 지금 시작했어요. 봐봐요. 도시계획 사업이죠.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건물을 줘요. 이건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니까. 근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별도로 허가를 받게 해요. 그래서 요 갑이란 자가 하는 개발행위에서 야, 너 도시계획 사업 아니니까 도로 안 만들고 건물 짓 거잖아? 안 돼. 나무 안 심고 건물 짓 거잖아? 안 돼. 그러니까 해야 된다. 라고 규제를 가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다면 난개발 생기거든요. 그렇죠? 요게. 그럼 봐요.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나무를 심어야 돼요? 궁금하겠지? 그러면 도로 얼마나 만들어야 돼요? 나무 얼마나 심어야 돼요? 기준이 애매하니까 여기에 제시하는 기준이 바로 뭐야? 성장관리 계획이에요. 바로 엊그제 배웠어요. 그렇죠? 성장관리 계획 굉장히 중요하죠. 굳이 따지고 본다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에 약간 대칭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구단위 계획보다 조금 규제는 덜 빡시다. 언박싱이 아니라 덜 빡시다. 기억나시죠? 그 얘기들. 그게 성장관리 계획이에요. 아마 요거는 33회 때 반드시 물어볼 내용이니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성장관리계획. 그리고 요거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알았죠? 이쪽 내용은 지금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뭐라고 나온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뭐 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뭐다? 수립하는 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뭐 엊그제 했던 거라. 그러면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았는데. 근데 도로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설치가 곤란해요. 그럼 건물은 크게 짓게 할 수가 도로를 넓힐 수가 없으니까 건물을 크게 짓게 할 수가 없겠죠.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밀도 관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기 위한 구역이라는 걸 모아서 정하게 되는데 개발행위에서 도로 등의 설치가 만약에 곤란한 게 아니라 뭐하다면 가능하다면 건물을 짓게 해주겠다. 대신에 도로 만들게 돈 좀 내봐봐. 설치 비용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겹치면 안 되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적으로서 돈 걷어 뭐 설치해요? 도공록, 도로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돈을 걷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고요. 주의하실 건 이거죠. 뭘까? 고등교육법의 학교는 제외예요. 대학이라는 거. 왜? 돈 많이 들어가니까.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들으면서 외워요. 다음 중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을 답으로 2번인가 나온 적이 있고요. 철도 가능한가요? 왜 안 되죠?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 얘기들. 요게 이제 도시관리계획과 그렇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용어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럼 제가 살짝 사진 좀 보여주면 봐봐요. 맨날 얘기하는 거죠. 여러 도시에 걸려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 서울에 대한 수도권 모습인데 이게. 그러면 매번 얘기하는 거 내용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우리 서울 주변을 돌고 있는 이런 동네 수도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내용에서 고양이니 의정부, 뭐 남양주, 구리, 서울, 하남, 뭐 광명 쭉 도로 있는 길이 있죠. 서울 외곽순환도로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뭘 정한다는 거예요? 광역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거기에 만드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항상 계획은 어디 만드냐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주요 목적은 뭐가 되겠어요?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고 요즘에 또 가장 또 핫한 게 뭐다? 이 수원 쪽에서 양주 덕천까지 이렇게 뭐다? 열심히 달리는 기차 GTX-C 그렇죠? 이런 것도 요즘에 좀 우리가 핫하게 뭐다? 보고 있는 부분이죠. 따지고 본다면. 나는 이게 끝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죠.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생기게 되면요.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너무 빨리 가서 귀가 멍멍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해요. 그렇죠, 여러분? 나만 그런가? 그만 자. 봐봐요. 이 정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서울시란 동네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서울시란 동네에서 이제 뭘 만든다? 서울시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서울시 안에 이렇게 뭐가 되겠다 여기 강남이란 동네가 있었으면 정비사업할 때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거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획이라는 거는 계획을 만드는 범위가 어딘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럼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러면서 이제 도시에 대해서 이제 기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란 도시에서 기본 틀을 짜주겠다. 스케치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이 서울시 전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생활권을 나눠 가지고 공간구조, 인구 배분, 생활권 설정.
같은 거 하고, 뭐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지나간 32의 문제였죠. 기후변화 대응, 뭐 방제라든가 뭐 안전 같은 걸 어떤 구조로 해야 될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다못해 도로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이 안전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쵸? 사고도 그거 아세요? 죽음의 도로라고. 매일매일 사고 나서 사망사고 생기는 길이 있어요. 농담 아니라. 잘못된 구조인 거죠. 그런 것들의 틀 만드는 거. 또 어느 동네에 뭐 공간구조, 그쵸? 뭐 인구 배분, 이런 거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 틀을 짜주는 게 기본계획. 그쵸? 매번 얘기하는 거. 우리의 동네 뭐 왕십리, 뭐 여기, 뭐 종로, 청계천 일대, 도심 여기잖아. 지금 여기 앉았는데요. 여기 앉았는 거야, 지금. 그치? 여기 학원 9층에 말이야. 아마 오늘 아침에 차가 한 개도 안 막히더라고. 28분 걸렸어. 이야, 우면산터널 1분에 통과했어. 30분씩 앉아있다가. 대박. 이렇게 행복한데 말이야. 봐봐요. 우리 앞으로 명절 때만 수업해야 되겠어. 너무 좋은데? 안 막히고. 어쨌건 그런 얘기. 그리고 이런 기본 계획에 맞춰서 이제 거기 안 치는 거지. 뭐 하려고?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그러면 서울시란 동네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해서 현재 모습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로 같은 거 만들고 뭐 하죠? 여기 공원 같은 것도 있고 하죠? 이렇게 도시 계획에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고, 여기 새로운 단지 신도시, 강서, 마곡지구 이런 동네에서 도시 개발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강남 일대에 노후불량 건축물 모여있는 곳에 개량한다고 해서 정비 사업도 하고, 이게 바로 도시계획 사업의 3종 세트. 그 다음에 토지의 용도도 정해서 녹지 같은 것도 보호하고, 용도 지역, 지구하고 구역도 정하고, 또 요 부분에 뭐다? 일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도시가 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서울시 현재 모습이라고 매번 얘기하죠. 요 내용을 하나하나 보는 거고, 요게 그림책에 12페이지 있었던 뭐다? 이제 그 도시 관련 내용인 거죠. 넘기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용어 정의 봤으니까 문제 하나만 봐볼게요. 문제 좀 봐봅시다. 이걸 뒤에 가서 하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일단 문제 풀다가 막판에 가서 내가 또 한번 또 쫙 리뷰해 줄게요. 그쵸? 봐봐요. 1번 문제. 기반시설 중에서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죠? 기반시설 중에서 우리가 보건위생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말해. 보건위생시설 모두 그런 거라고 나와요. 그럼 보건위생은 뭐라 한다?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시설인 거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빗물 저장 이용시설은 뭘까요? 또 아는 거 나와가지고. 환경기초. 그 다음 장사시설,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죠. 보건위생. 그 다음 하수도, 환경기초죠. 그 다음 폐차장, 환경기초고요. 하천. 당황했어요? 뭐라고요? 방제시설이에요. 하천은 한강 같은 거.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뭐 하나 엄한 거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러면 뭐 하죠? 모두 고른 거니까 니은 비읍 해가지고 1번이 답이에요. 그렇죠? 보건위생시설을 모두 고르시오. 대부분 이런 스타일로 물어보는 게 이 부분의 문제 스타일이에요. 따지고 봤을 때. 그래서 그 스타일 보시면서 우리가 패턴 보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이 이런 스타일로 물어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20문제든 이 문제들은 솔직히 말하면 다 하급 레벨이에요. 그렇죠? 중급도 없어. 한 문제 빼고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정확히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라도 정확히 아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야.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하급의 12개를 꼭 내 것으로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답은 1번이구나 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부터 내용들 봐봅시다. 그림책 몇 페이지? 10페이지 피면서 두 팔 좀 들고, 역시 뭐 일요일도 졸려요. 일요일도 역시 졸려요. 맞죠? 보시면 돼요. 목 좀 돌리고. 그리고 여기 가까운 그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그
이게 유리병 요만큼 손가락만 생겨가지고 앞에 볼 달려가지고 이렇게 목 뒤에 바르는 이렇게 쿨한 것들이 있어요. 호랑이 연고 비슷한 거. 그렇죠? 그런 거 이렇게 바르면 훨씬 더 시원하고 좋더라고. 아, 또 차이가 하나 있어요, 진짜. 난 그래서 목 뒤에 발라서 효과가 없길래 이렇게 눈 밑에 있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 이렇게. 운전에 졸리면 그럼 정말로 안 졸려요. 눈이 좀 시린 게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활용을 좀 해보셔야 돼. 우리 어쨌든 앉아야 되거든, 그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부터 간단히 볼게요. 봐보세요. 이게 한 문제씩 문제가 나와요. 그럼 봐요. 광역도시 계획을 일단 우리가 보자라고 한다면 기본 라인 먼저 봐줘야 되겠죠? 그럼 일단 왼쪽에 10페이지에서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싶은 거예요.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를 정한다. 그리고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한다. 그리고 광역계획권 정해진 곳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오른손 들고 광역시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시작. 광역시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단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광역계획권을 정해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죠. 그럼 봐요. 일단 광역계획권을 정해봅시다. 시작. 광역계획권을 정해봅시다. 그럼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건 누가 하냐면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해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와 안양시를 걸쳐 도로를 만든다? 같은 도에 있잖아요. 그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시도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다른 시도니까 이거는 그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한다라고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이해해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그럼 봐봐요.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정했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광역계획권 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시작. 광역계획권 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머리 아파? 눈 아프구나. 뭐라고요? 의심지변통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정하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 뭐를 계획이라는 것을 협의하여서 공동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왼쪽 라인은 누가? 그 동네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뭐가 되죠? 계획권은 도지사가 정했지만 그 안에서의 계획은 성남시와 안양시가 공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항상 여러분 뭘 주의하셔라? 계획권을 물어보는 건지 계획을 물어보는 건지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인지를 못하면 고를 수가 없어요, 답을. 한 번 더.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겁니까?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계획권은 같은 도이면 도가 정하지만 계획은 관련된 시군이 공동으로 만드는군요. 그리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서 계획에 대한 확정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 거예요. 그럼 오른쪽은 뭐가 될까요? 광역계획권은 국장이 정했지. 다른 시도니까. 그럼 여기 뭐가 돼? 그 계획은 누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야. 관련 시도지사가. 그리고 그 계획은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으면 된다고 제가 매번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오해 말 건 3년이 지나도록, 그년이 몇 년?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시청이 없으면 급하죠. 그러면 직접 수립할 수도 있죠. 왼쪽은 도가 직접, 오른쪽은 국장이 직접. 3년 지나도록 뭐라면 승인 시청이 없다면. 또 주의할 거,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국장이 직접 수립한다는 건 매번 하는 얘기. 작년 문제였었고. 알겠습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국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죠. 그럼 그거 아세요? 국가계획 관련됐어도 국장이 직접 할 수 없는 게 있죠. 도시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국장이 만드는 경우가 없어요. 기본계획은 내 멘탈이거든.
참견할 수 없는 거거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국가계획 관련될 때 국장이 만들지만 도시기본계획은 내 멘탈이니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듣는구나. 되게 열심히 얘기했던 건데 이거.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절차가 나오게 되죠. 봐봐. 광역도시계획 절차. 일단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자. 그러면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기억나죠? 기초조사, 공청회 거쳐 의견 청취하고 수립한다. 근데 주의할 건 공청회 개최할 때는 생략 조항은 없고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라. 그리고 이거는 여러 시도시군에 걸려있는 거라 시도시군 의회, 시작. 시도시군 의회, 시군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수립이 이루어진다. 수립 기준은 어디 가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기억납니까? 수립 기준, 계획의 수립 기준은 어디 가나 국장.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나올 때 절대 까먹으면 안 될 거 뭐다? 타당성 검토 의무가 없다는 사실.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검토가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의무가 없죠. 왜? 긁어 부스럼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것도 벌써 4주 전 일이라 가삼모삼한 거예요. 오늘 안 봤으면 아주 2달 후에 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들어주면 좋은 거야. 까먹기 전 다시 보는 게 안 까먹는 비법인 거야. 제가 어떻게 안 까먹는 줄 알아요? 까먹기 훨씬 전부터 반복해 보거든. 일주일에 5번씩, 4번씩, 저녁으로, 아침으로, 주말로. 그러니까 까먹을 수가 없는 거야. 중요한 건 나만 실력이 늘어. 나는 시험도 안 보는데 여러분의 실력이 퇴보하고 미안해 사실이잖아. 그 정도. 한번 말해.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그럼 만든 계획은 뭐가 될까요? 이제 승인해야 되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가 걸려요? 협심증에 걸려요. 한번 말해. 협심증. 남자만 해봐요. 협심증. 하나 도와주세요. 뭐라고요? 협심증이에요. 광역도시계획 승인하려면 협심증에 걸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은 어려운 거야 사실은. 분쟁하는 걸 조율하기가. 그래서 아까 설명한 얘기고 그 승인한 계획은 뭐다? 송부하여 공고 열람한다 했는데 31회 때 뭐라고 나왔어요? 국장이 이를 승인했다면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니라 송부해주면 시도가 공고하는 거예요. 국장이 가호가 있지 뭘 직접 공고를 합니까? 이게 31회 때 문제. 도지사가 승인했다면 시군에게 송부하고 시군이 이를 공고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계획의 수립 절차. 그래서 기공의하여 수립하면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하면 협심승하여 승인하는 거죠. 협심승하여 승인하고 송공열하여 공고 열람시키는구나. 기공의하여 수립하면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하면 협심승하고 송공열한다. 이렇게 3단계로 단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2번 좀 볼까요? 오늘 확인 문제 2번 좀 봅시다. 2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요건 제가 32회 때 문제 좀 고친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시작. 광역도시계획에 관련된 문제고요. 틀린 거라고 나오죠. 봐봐요. 일단 어느 법에 어디를 가나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건 도시기본계획이건 도시관리계획이건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봐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있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관할 도지사가 잘 봐.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대요. 그럼 봐요. 계획을 만드는 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계획권을 물어본 거예요. 계획을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면 그 동네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 거지. 무슨 개떡이나 도지사가 계획을 만들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문을 볼 때 뭘 보셔야 한다?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건지 광역도시의
계획을 만드는 건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맨날 헷갈려, 이게 맨날. 그쵸?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시도시군수장은 뭐가 되죠?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시군의회와 시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공의하여 수립한다 해서 의견 청취, 시도시군의회 얘기했고요. 또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계획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겠죠. 국가계획이니까.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 누구? 시장군수. 시장군수로부터 계획의 승인 시청이 없었으면 시군보다 위엔 도지사죠. 도지사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2번이 되어지는 거고요. 32의 문제 좀 수정한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 정도 봐보시면 돼요. 물어보는 건 뻔해요, 사실은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광역계획권 정하는 겁니까? 광역도시계획 만드는 겁니까? 그것만 구분해도 이 문제는 거의 걸려요. 사실 나머지 답으로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 사실은. 대부분 광역계획권 정하는 거, 광역도시계획 만드는 거의 주체, 이걸 물어보는 게 대부분 이 부분의 포인트예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5개의 지문을 다 알아야 답을 맞추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들. 돌아와서 도시 기본계획 간단히 봅시다. 에버바리 도시 기본계획 시작.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 기본계획은 어디에 만들어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어디서 나지막하게 도시에 이랬는데 봐봐요. 그러시면 안 되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아까 그림 봤죠? 도시의 기본 틀을 짜요. 이게 도시 기본계획. 됐죠? 도시 기본계획. 그럼 기본계획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것에 스케치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시계획에는 우리 서울시의 독립으로 만드는 거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의 조문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의견 청취해서 수립을 해요. 뭐 말해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똑같죠. 하지만 재밌는 건 여기는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만들게 되고 기본계획은 절대로 국장도가 만드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은 나의 멘탈. 나는 누군가에게 내 정신세계가 지배당하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랬지. 그래서 몇 명 들었다가 내가 병원으로 보냈거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기본계획은 나의 멘탈이라 국장도가 참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점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봐요. 그리고 기초조사할 때 토지의 적성평가, 제2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라고 얘기했었죠. 왜? 우면산 터널 옆에 고급 주택가가 산사태가 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왜? 너무 많이 나무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해에 대한 취약한 거를 모르고 고급 주택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확실히 그래요. 비 많이 오고 이제 여러 번 반복해 오다 보면 장마 때는요. 산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한도가 넘어서면 그게 산사태예요. 결론적으로는. 간단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스펀지가 물 많이 먹으면 흘러내려가는 거지. 뭐 먹겠어요? 물을 안 먹지?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오해 말 건 5년 이내에 실시한 경우라면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요. 다른 법률에 이미 검토했다면 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었죠. 이것도 몇 번 나왔던 얘기. 그렇죠? 그런데 요 중에서 조그만 시구는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조그만 시구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굳이 기본 계획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또 32회 때 문제였는데 조그만 시군, 시장 군수는 다음의 경우 관리 계획이 아니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요. 뭐라고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작.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몇 거? 1번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제가 매번 얘기한 거 봐봐요. 제가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도권이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이란 동네가 있었고 그 동네의 안에서 A라는 시군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광역시란 동네가 존재했었고 뭐가 된다? 광역시란 동네가 존재했었고
광역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렇게 B라는 시군이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A라는 이렇게 C라는 시군이 있었다. 그럼 이런 경우일 때 C라는 시군 인구 5만이었고 6만이었고 뭐하죠? 7만이었고 이랬단 얘기예요. 이런 경우일 때 어느 시군에서 수립을 제외할 수 있는 거겠는가? 바로 C라는 시군에서 수립을 제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얘는 만들어야 하겠죠. 그 다음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돼요. 같이 했죠? 얘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인구도 얼마가 된다?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면 기본계획은 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군에 대해서 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눈 감고 외워봐. 자지 말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면 안 돼.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만만 10만 명 이하의 시군.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수도권이라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얘는 광역시와 연계성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C 시군에 안 만들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알겠습니까? 요게 32회 때 문제였고요. 2번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접한 관할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그리고 기본계획보다 내용엔 아까 사진 봤듯이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시작.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배분.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과 이거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시작.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방범 방제, 안전.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삼아서 우리가 본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 주의할 게 뭐였어요, 여러분?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이 맞지만 기반시설을 설치한다고 나오면 안 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건 관리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그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인 거야. 뭐라고요? 기본계획은 그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인 거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건 도시관리계획이에요. 달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번에 얘기했었고 아마 써져 있을 거야. 귀신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써져 있을 거야. 알았죠? 본인이 쓰고도 이걸 왜 썼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공부하다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본인 써놓고. 그럼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복사를 해가지고 인스타로 나한테 보내는 거야. 이걸 제가 왜 썼을까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나? 본인이 알겠지? 근데 신기한 건 내가 알아, 그거를. 그래서 그거는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요즘 참 좋은 세상이야, 진짜로 아무리 봐도. 됐죠? 그 얘기들. 그리고 뭐다? 이런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을 받아요. 협심증이라고 하죠. 기공의하여 수립했다면 협심증에 걸리는 거죠. 협의, 심의 거쳐 승인하자. everybody 협심증. 근데 오해 말 거, 시군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겠지만 큰 도시인 누구, 특광, 특시, 특도는 따로 승인은 없죠. 다 큰 아들이 뭘 멘탈을 엄마한테 승인받아. 뭐라고요? 특광, 특시, 특도. 큰 도시들은 따로 승인은 없다. 쉽게 말하면 조그만 시군은 수립을 제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승인을 안 받는 경우는 없죠. 하지만 뭐가 돼요? 큰 도시는 수립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만 다 컸으니까 승인은 안 받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계획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기공의하여 수립하고 협심하여 승인하자.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하고 협심하여 승인하자. 3번 기본계획 문제 봅시다. 도시기본계획입니다. 항상 나올 때 봐봐요, 여러분. 도시계획 나올 땐 이게 기본인지 관리인지 체크하셔야 돼요. 항상 나올 때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나올 땐 광역계획권이냐 광역도시계획이냐를 구분해야 되고 도시계획이 나올 땐 기본이냐 관리냐 꼭 구분하셔야 돼. 하나 물어볼게.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야. 도시 관리계획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계획 제외가 아니야. 기본계획 제외인 거지. 또 하나 물어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 기본계획을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은 관리계획일 때 하는 거야.
기본 계획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인지 관련인지를 꼭 구분하시고 항상 키워드를 잡아놔야 돼. 안 그러면 맨날 안개 속에서 너를 보았어. 아우 쪽팔려. 봐봐. 그 정도. 됐죠? 1번 좀 봐봐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에 대수립한대. 그럼 상위 계획이 있는 거니까 기본 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 해야 돼. 완전 맞는 얘기지. 두 번째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에는 아까 봤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11페이지 오른쪽 밑에 얘기했었지. 문제 볼 때는 항상 그림책 어딨나 봐봐. 11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지? 됐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봐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이러시면 안 되죠.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얼마? 그치, 15만 명이 알꾸리하게 뭐야 이게. 뭐라고요? 10만 명 이하인 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기출된 당시는 20만이라고 나왔었어. 그리고 그때는 수도권에 속하고 이러고 나왔었지. 바꿔봐서 앞뒤 좀. 알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다음에 4번 질문. 시장 군수는 도시 기본 계획이니까 몇 년마다?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한다고 했죠. 광역 도시 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지만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은 5년마다 검토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면 성장 관리 계획도 5년마다 검토가 있어요. 엊그제 봤던 거라 기억나죠?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큰 도시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 변경하려면 뭐 거쳐야 돼? 협의하고 심의 거쳐야 한다. 뭐는 없지? 그치, 승인은 없는 거야. 큰 도시니까 따로 승인은 없고 협의 심의 거쳐 확정 짓는 거지. 큰 도시니까. 이게 도시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되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아까 몇 번? 3번이라고 내용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림책에 12페이지 그림 좀 봐볼게요, 여러분. 12페이지 봐봐. 이래서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을 만들었으면 이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뭐를 해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봐봐요. 도시관리계획. 다 했어요. 한 번 더. 도시 나오면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려고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요. 관리라는 말 속에 사람을 떠올리셔야 돼. 관리란 말은 사람을 떠올리자.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을 규제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인 거고 우리 동네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져. 영향 겁나 받지. 우리 동네에 신도시 만드는데 와싸리요 난리 났어. 우리 동네 GTX-C 쓴댄다. 여뷰 난리 났다.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 영향을 겁나 미치는 걸 알겠죠. 근데 이 위법한 부분이 보인다. 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게 관리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은 지침만 만드는 거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계획을 만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야. 도시계획사업. 시작.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 길게 얘기해봐. 이제 서울시도 알고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 우리 처음에는 도시계획사업 길게 얘기해봐 그러면 도시 재미없어? 안 할게. 그 정도. 그러면 시설사업도 하고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도 하고 정비사업도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어떻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됐지? 그리고 요 서울시의 일부라는 요 동네에다가 어떻게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가할지, 건평종률 가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지구 단위 계획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기요, 우리 여기다가요, 공원 만들 테니까 아파트 한 50층 짓게 해줘요. 그것만으로 안 된다, 인마. 걷다가 저기 뭐야, 광장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이런 썩을 뭐라고요? 각종 인프라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50층, 알았어, 해줄게. 그러면 이걸 통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주민이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주민의 입안 제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토지 이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토지 이용 규제. 시작.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오른쪽 마추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을 정하겠죠. 말해 용도 지역 어떻게 외웠어요? 용도 지역 정할 때는 도관농장 용도 지역 그렇죠? 외웠어요? 그죠? 도시 지역은 주상공록 도시지역 외웠어요? 용도 지역은 좀 맞춰봐. 도관농장 용도지역 중복 안내 주상공록 도시지역. 그럴 때 가끔 내가 용도지역 뭐냐 물으면 바빠가지고 말이야. 주상공록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건 도관농자야. 알았죠? 그리고 용도지역만으로 규제가 완성이 안 되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걸 용도지구라고 하고, 용도지구 종류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화재 원인은 용도지구로 밝혀졌어요. 그쵸? 외워보면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방제지구예요. 그러니까 취재진 보고 경복화재를 떠올리면서 단어 하나하나 익숙해지세요. 그러면 연결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을 정해요.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씨도 입이다. 내일 모레 또 명절 때 우리 제사 지내고 할 때 제수씨를 꼭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씨도 입이다. 항상 제수씨가 애를 많이 쓰죠. 우리 집사람부터. 뭐라고요? 제수씨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어쨌건 개발제한구역 있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라 했어요? 제가 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거, 요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8주 중에 6주가 지나갑니다.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걸 보는 거예요. 아셨죠? 쉬었다 갑니다.